출시 기념 무료 나눔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채널 아직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리 구독 눌러두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현재 우리 인류의 폭발적인 인구 증가가 가능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비료 덕분인데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질소는 20억 명 정도가 먹고 살 정도에 불과하지만 인공적인 비료 개발로 인해 현재 80억 명이 넘는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주로 동물과 사람의 배설물을 이용해 유기물 비료를 만들어 썼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증가하면서 유기물로는 영양 공급이 부족해졌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름을 짜낸 뒤 남은 깻묵이나 생선 내장, 어류의 뼈 등을 활용한 다양한 유기물 비료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4대 문명 강들의 경우에는 상류에서 내려오는 토사와 미네랄 덕분에 강들의 범람으로 자연스럽게 비료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단적으로 황하강은 적색에 가까운 황토색이지만 강물이 범람하면서 토양에 퇴적되는 황토는 매우 비옥하며, 이로 인하여 고대 황하 유역은 농업 생산성이 높았다고 평가됩니다. 고대 이집트도 나일강의 범람으로 인해 흙이 검게 되었으며 당시 스스로를 케메트라는 뜻으로 불렀습니다. 본격적으로 우리가 아는 현대식 화학 비료는 독일의 역대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프리츠 하버가 1913년에 개발한 공중질소 합성법 덕분에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농업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세계 인구도 20세기에 15억 명에서 60억 명으로 무려 4배나 늘어나게 됩니다. 수차례 세계전쟁을 치르면서도 이와 같이 세계 인구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게 된 중요 요인 중 하나는 식량 문제를 해결해준 화학 비료의 힘이 컸습니다. 흔히 비료의 3요소라 불리는 질소, 인산, 칼륨은 작물 생장에 가장 중요한 성분입니다. 초기엔 분뇨나 재, 뼈가루 등을 활용하는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지금은 공기 중 질소를 고정하여 만든 인공 비료가 주류입니다. 요소 비료의 원료는 공기 중에 다량 함유된 질소이며 제조 공정의 난이도는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비료는 의외로 화약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화약과 비료의 핵심 성분이 질산 암모늄으로 같기 때문인데요. 이게 뜬소문이 아닌 것이 실제 비료가 사제 폭발물 제조에 사용된 사례가 많기 때문이에요. 거대한 연방정부 청사를 반쯤 날려버린 오클라호마 폭탄 테러에서도 질산 암모늄 비료가 2.2톤이 사용되었으며 2020년 레바논 베이루트 항공 폭발 사고 원인 역시 창고에 쌓여있던 2,750톤의 질산 암모늄이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위력은 전술 핵무기 수준의 필적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비료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토양이 산성화되거나 염류가 축적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일부 사람들은 천연 유기질 비료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유기질 비료도 지나치면 결국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식물마다 흡수 비율이 다른지라 화학이든 천연이든 늦든 빠르든 염류 집적은 필연적으로 일어납니다. 외부에서 영양소를 밀어넣는 데다 단일 작물만 밀식 재배하는 농업 특성상 필연적인 현상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작물 본연의 생장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대안이 바로 미생물 기반의 비료입니다. 미생물이 주된 비료는 토양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미생물이 고장난 토양에 자가회복 능력을 놓으며 토양의 구조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농사의 기본이자 근간은 바로 뿌리입니다. 작물의 건강한 생육과 열매의 당도는 결국 뿌리 건강에서 시작되죠. 미생물 삼총사는 3종의 바실러스 미생물을 통해 작물의 뿌리를 근본부터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뿌리에서 건강한 작물이 자라는 건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화학비료의 단점을 보완하며 친환경적으로 토양을 회복시키고 작물의 성장을 극대화하는 프리미엄 미생물 비료입니다. 씨앗 상태에서는 사실 비료가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씨앗 자체의 씨방에서 이미 필요한 영양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이죠. 학습 교재에서 비유하길 씨앗에 비료를 주는 것은 갓난아기에게 고기를 억지로 집어넣는 것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조선시대 농민들도 이를 경험적으로 습득했기 때문에 씨앗 단계에서는 소변이나 눈 녹은 물 정도로만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가축분, 인분 같은 자연비료, 즉 퇴비는 악취가 심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지만 완벽히 분해된 좋은 퇴비는 냄새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숙성된 퇴비는 가격이 비싸고 숙성, 분해 과정 등 제조 과정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전문 농가에선 효과 빠르고 간편한 화학 비료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제대로 부숙한 퇴비는 기생충이나 기타 벌레도 적고 독성도 적기 때문에 조선시대 때도 관아나 향교에서 농민들을 교육시키느라 상당히 고생하기도 했습니다. 제대로 삭히면 문제가 없지만 문제는 조선시대 농촌 농부들이 간에 제작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던 터라 제대로 관리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담으로 여러 유박비료 중 깻묵이 함유된 제품은 반려동물이 먹으면 치사율이 매우 높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비료는 시골에 주로 보이지만 간혹 도시의 화단이나 아파트, 공원에도 있으니 도시에 특히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친한 형님이 법조계에 계셔서 자연스럽게 저도 법조계 관심이 있는데요. 법령과 판시를 찾아보는 게 나름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도 다양한 분야의 판례를 찾아보는 편인데요. 영상을 만들면서 비료회사에 꽤나 흥미로운 판시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과거 일부 비료회사들이 약 16년간 비료 가격을 담합하여 1조 6천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이 밝혀져서 당시에 엄청난 논란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를 부정하며 대법원까지 끌고 갔지만 결국 대법원에서도 패소한 판시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저희 회사 마당에 나와 봤는데요. 비료란 게 참 인류가 오랫동안 함께 해온 거더라고요. 늘 생존의 중심에 있었고 또 환경 문제까지 고민하게 만들었고요. 요즘은 미생물처럼 자연 친화적인 자재들이 주목받고 있는데 저희가 준비한 미생물 삼총사도 그런 흐름 속에서 오랜 시간 정성스레 개발한 제품입니다. 직접 사용해 보시면 토양이 달라지고 작물도 눈에 띄게 변화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내가 그리고 내 가족이 먹는 작물이니까 더욱 신경 써야겠죠. 궁금하신 분들은 미생물 삼총사 한번 써보시는 거 어떨까요? 아마 다음 영상에서 출시기념 무료 나눔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채널 아직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리 구독 눌러 두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